안녕하십니까. 광주사회복지협치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아동영유시설 무등육아원의 정은강 원장입니다. 오늘 저는 2024년 광주복지협치교제개발연구의 일환으로서 더불어 행복한 사람 중심 광주복지협치 모델이라는 교재에서 9개의 사례들을 담당을 하였고, 3개의 해외 협치 사례들을 여러분들께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직접 가볼 수 있다면 더 좋겠지만은 오늘은 저와 함께 간접적인 여행을 가시는 것은 어떠실까요? 샌프란시스코 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번쩍이는 실리콘밸리? 세상을 바꾸는 앱들? 맞습니다. 하지만은 오늘 이야기는 앱이 아니라 세계 기술의 심장부에서 벌어지는 디지털 격차, 디지털 디바이드라는 이 아이러니를 어떻게 사람으로 풀었는지 그 아주 특별한 작전 계획을 공개하겠습니다. 샌프란시스코는 세계적인 기술 혁신의 중심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화려한 불빛 뒤편엔 심각한 디지털 격차가 존재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최신 기기를 가졌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교육, 고용, 복지 서비스로 가는 문이 닫혀버리는 근본적인 불평등의 문제였고, 이 격차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그야말로 아찔한 절벽이 되어버렸습니다.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 시는 먼저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1000명 이상의 주민들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 저소득층 주민과 노인의 약 25%가 인터넷을 전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노인, 장애인, 영어가 서툰 이민자 같은 특정 그룹의 고속 인터넷 접근율은 도시 평균보다 10에서 28%나 낮았습니다. 이 데이터는 디지털 격차가 매우 깊고 체계적인 문제임을 증명했습니다. 시인은 깨달았습니다. 오, 이거는 혼자서는 절대 못한다. 그래서 어벤져스처럼 각 분야의 히어로들을 소집하기 시작합니다. 샌프란시스코 시 정부는 전략을 짜는 닉 퓨리 역할을, 테크 익스체인지 같은 비영리 단체들은 중고 컴퓨터를 수리해 보급하는 현장의 아이언맨이 되었죠. 동네 사랑방인 샌프란시스코 공공도서관은 디지털 교육을 책임지는 캡틴 아메리카가 되어주었습니다. 그리고 기업들은 자원과 전문성 기술을 지원하면서 저렴한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여 업무 분장이 완료된 진정한 드림팀이 탄생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또한 정상회담을 통하여서 이해 관계자들은 세 가지 명확한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첫 번째는 접근성, 모든 주민에게 저렴하고 고품질의 인터넷을 보장한다. 디지털 역량, 모두에게 필수 디지털 리터러시 기술을 제공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장기적인 영향, 모든 지역사회가 기술의 지속적인 혜택을 경험하게 한다. 목표가 설정된 뒤 네 가지 핵심 실행 전략이 개발되었습니다. 첫째,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진행 상황을 투명하게 추적하고 공개적으로 공유하는 디지털 형평성 스코어 카드 그리고 연례 보고서를 만들었습니다. 우리 지금 잘하고 있나? 성적표를 공개해서 긴장감을 주는 거죠. 둘째, 정부, 비영리 단체, 민간 부문 간의 아이디어 공유와 협력을 위해 공식 기구인 디지털 형평성 정상회담을 구성했습니다. 정기적인 작전 회의를 하겠다는 거죠. 셋째는 현장의 역량 강화였습니다. 지역사회 기반 단체들이 효과적인 기술 지원과 교육을 제공을 할 수 있도록 돕는 모범 사례 가이드인 디지털 형평성 플레이북을 개발했습니다. 현장 실무자들을 위한 쪽집게 실전 매뉴얼인 셈이죠. 마지막으로 기본적인 컴퓨터 기술부터 온라인 안전 교육까지 지역사회의 다양한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새로운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디지털 리터러시 혁신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샌프란시스코가 뭘 해냈냐고요? 디지털 격차를 문제를 해결하려고 아주 체계적인 작전판을 만들어냈습니다. 진짜 대박인 거는 이 작전판 아래 무려 82개의 조직이 어벤져스처럼 하나로 뭉쳤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목표는 이거야라고 하는 디지털 형평성 전략 계획, 그리고 거기다가 디지털 형평성 플레이북이라는 매뉴얼 덕분에 현장에서 직접 뛰는 지역사회 기반 단체들이 취약계층 분들을 더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도울 수 있는
비법을 갖게 된 겁니다. 샌프란시스코의 모델을 통해서 핵심 원칙은 이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 아주 광범위한 연합을 만들 것. 둘째, 직접 다 하려고 하지 말고 생태계 전체의 역량을 키울 것. 셋째, 지속 가능하도록 책임과 협력의 구조를 설계할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역사회를 믿고 그들로부터 답을 찾을 것. 여러분, 샌프란시스코 같은 테크시티도 복지의 문제에서는 예외가 아니라는 점에서 저는 한번 놀랐습니다. 하지만 미국 스타일로 스케일 있게 그리고 돌직구로 데이터 중심의 해결 방식들을 이루어내는 스타일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특히 82개 단체와 구글, AT&T, 컴캐스트와 같은 어마어마한 거장들이 함께 참여한다는 사실에도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역시 미국이 미국했다 싶은 복지협치 사례입니다. 이 사례를 통해 복지협치에 대한 새로운 영감을 얻어 가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저희가 유럽으로 한번 갈까요? 유럽은 또 미국이란 느낌이 좀 다르죠. 저도 스위스에서 태어나서 10년 살고 미국에서 10년 살아봤는데 느낌은 확실히 유럽과 미국이 좀 다른 거는 있습니다. 근데 말로는 좀 표현하기는 어렵고 어쩌면 이 복지 협치 사례를 통해서 또 그 느낌이 오실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유럽으로 한번 가보시죠. 독일입니다. 독일 하면은 무엇이 좀 생각나시나요? 칼 같은 정확성, 아니면은 어, 자동차, 뭐 이런 것들이 떠오르실 텐데 독일이 지난 10년간 국가의 모든 역량을 쏟아 부어 설계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자동차가 아닌 아이들의 미래라는 아주 정교한 청사진입니다. 아동 빈곤이라는 거대한 과제를 풀기 위해 독일이 어떻게 거대한 복지 오케스트라를 조율했는지 그 감동적인 연주를 지금부터 함께 감상하시겠습니다. 독일은 유럽의 경제 대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안정된 사회 이면에는 아동 4명 중 1명꼴인 23.9%가 빈곤과 사회적 배제의 위험에 처해 있는 어두운 현실이 존재했습니다. 이 문제는 단순히 한 가정의 경제적인 어려움이 아니었습니다. 교육 불평등의 심화, 건강 격차 확대, 미래 기회의 제한이라는 국가의 미래를 위한 시급한 해결 과제였습니다. 이 계획은 하루아침에 나온 것은 아닙니다. 2013년 유럽연합의 공고안에서 시작해서 무려 10년에 걸친 유럽 차원의 기반 다지기를 거쳤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2023년 2030년까지 이어지는 국가 행동 계획이 즉 아동을 위한 새로운 기회라는 거대한 약속을 발표합니다. 이건 한번 해보자가 아니라 반드시 해낸다는 국가적 선언이었습니다. 독일은 이 문제를 혼자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고 그래서 거대한 연합을 구축했습니다. 바로 NAP 위원회입니다. 이곳은 연방, 주, 기초정부는 물론 수많은 시민사회단체, 학계 전문가까지 모두가 동등한 주체로 참여하는 중앙 플랫폼이었습니다. 독일인들이 자주 말합니다. Gemeinsam sind wir stark. 함께 할 때 우리는 강하다는 뜻입니다. 바로 그걸 제대로 보여준 거죠. 이 표를 보시면은 보라색은 관리자 레벨, 파란색은 실행 참여 레벨, 그리고 겨자색은 서비스 및 모니터링. 그래서 NAP 위원회는 모든 단체들이 다 들어가 있는 반면에 오른편에는 당사자들인 아동과 청소년들의 참여를 시켰고, 그리고 왼쪽에는 독립된 국으로서 아예 색깔을 달리한 서비스 및 모니터링 체계를 만들었습니다. 이 복잡한 시스템을 조율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로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주체가 모이면 사공이 많아 배가 산으로 간다는 우려가 생길 수가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강력한 권한을 가진 단 한 명의 국가 조정관을 최고 결정권자로 두었습니다. 이 조정관은 복잡하게 얽힌 부처 그리고 기관들의 이해관계를 조율하고 전체 계획을 총괄합니다. 하지만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며 대충 넘어가는 걸 막기 위해서는 독일은 아주 똑똑한 장치를 두었습니다. 바로 학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독립적인 모니터링 센터, 세어비켓
보장합니다. 정부나 참여단체로부터 독립된 이 기관은 증거에 기반한 분석으로 계획의 진행 상황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지속적인 개선을 지원합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뭐 깐깐한 심판을 둬서 계속 지켜보겠다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가장 혁신적인 점은 아동을 정책 결정의 주체로 참여시킨 것입니다. 14세에서 25세 청소년으로 구성된 뉴스팀이 정식으로 자문에 참여하고 워크숍을 통해 자신들의 삶에 대한 전문가로서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에 관한 것을 우리 없이 결정할 수 없다는 협치의 최고 수준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독일의 복지협치 사례를 통해서 핵심 시사점은 다음과 같이 정리가 될 것 같네요.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충분한 시간을 두고 준비를 철저히 해왔습니다. 명확한 리더십으로 실행력을 확보를 하고 독립된 객관적인 평가를 장치를 두어서 밸런스를 맞춰서 지속적인 개선과 책임성을 맡게 하였고 당사자를 포함한 모든 주체가 참여할 수 있게 하도록 하여 정책의 품질을 최대화시켰다고 정리가 되네요. 독일의 어린이와 청소년이야말로 자기 삶의 진정한 전문가입니다라는 철학이 담긴 복지협체는 어떠셨나요? 미국이랑 비슷하지만 느낌은 좀 다른 게 느껴지시나요? 미국에서 독일 시차정이 되기 전에 이제 홈그라운드인 아시아로 갈까 합니다. 마지막 행성지는 도시국가 싱가포르. Let's go. 작지만 강한 나라 싱가포르 하면은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깨끗한 거리, 강력한 리더십. 싱가포르가 복지 문제를 푸는 방식은 조금 특별합니다. 그들은 관점의 변화와 정의를 다시 하는 것으로 문제를 풀어나가는 시스템을 설계합니다. 그 비밀스러운 설계도 4ST 모델을 통해 우리 동네 숨겨진 보물을 찾는 법을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싱가포르 리더십이 던지는 메시지는 아주 분명합니다. 변화는 우리 각자에게서 시작됩니다. 모두가 그 변화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고 굳게 믿습니다. 이 말은 복지가 더 이상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시혜가 아니라 정부, 기업, 시민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거대한 생태계라는 선언과도 같습니다. 우리 모두가 변화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믿음이 모든 것의 출발점입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청사진을 내놓습니다. 그 청사진에 살아있는 증거가 바로 컴링크 얼라이언스입니다. 싱가포르 복지협치의 심장이라고도 불리는 이 모델은 정부 기관의 주도 아래 기업, 기부자 그리고 다양한 사회적 목적 조직들의 하나의 목표를 위해 유기적으로 협력을 합니다. 각자의 역할을 존중하면서 시너지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이러한 협력은 우연히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뒤에는 4ST라는 국가 차원의 거대한 설계도가 있습니다. 4ST는 4단계로 구성된 완벽한 로드맵과 같습니다. 1단계에서는 개인과 지역사회의 역량을 탄탄히 하고 2단계에서는 사회적 목적 조직을 효과적으로 육성합니다. 세 번째는 협력적인 생태계를 구축하고 마지막 4단계에서는 미래의 변화까지 대비를 합니다. 이 모든 전략의 가장 깊은 곳에는 아주 근본적인 원칙, 마법 같은 생각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바로 사람을 먼저 역량 강화하기입니다. 진정한 변화는 사람을 보는 관점에서 바꾸는 데서 시작되는데 과거처럼 무엇이 부족한가를 묻는 대신 어떤 강점과 재능이 있는가에 집중하는 것이죠. 사람을 수동적인 수혜자가 아닌 능동적인 변화의 주체로 바라보는 순간 진짜 협치가 시작됩니다. 이러한 관점의 전환은 누구와 협력할 것인가에 대한 정의도 확장시킵니다. 싱가포르는 파트너를 사회적 목적 조직이라고 정의합니다. 이들은 단순히 복지기관뿐만 아니라 사회 문제 해결하는 핵심으로 하는 모든 조직을 우리 파트너로 삼겠다는 의미입니다. 협력의 문턱을 낮추고 경계를 허무는 중요한 생각의 전환입니다. 기업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들의 역할들도 조금 바뀝니다. 단순히 돈만 기부하는 것을 넘어 다차원적인 기여를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기업들이 이미 가지고 있는 마케팅, IT, 법률 지식과 같은 자신들의 핵심 역량을 공유하고 효율성을 높이는 기술 도구를 지원하며 경영진이 직접 이 사회에 참여해 전략적 방향을 함께 고민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말합니다. 협력의 재료가 우리 주변에도 가까이 숨겨져 있다고. 바로 지역 사회 자선이라는 보물이죠. 여기서 자산이란 이웃의 음식 솜씨, 청년들의 SNS 활용 능력 같은 개인의 재능부터 동호회, 공원, 이웃 간의 신뢰까지 모두가 활용 가능한 소중한 자산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관점의 전환에서 만들어진 사례, 푸드 팬트리 2.0, 업그레이드된 모델인 거죠. 기존 푸드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일방적으로 주는 방식이었다면 이제는 선택 기반으로 지원을 전환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원하는 것을 살 수 있게끔 수혜자의 자율성과 전음성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푸드뱅크 시스템을 자판기 시스템을 만들어서 24시간 언제든지 긴급한 상황에서도 식료품을 받을 수 있게 배치를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사고방식의 전환에서 탄생한 혁신입니다. 싱가포르의 복지협체의 핵심 메시지를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근본 뿌리는 사람이 먼저, 그리고 관점의 전환의 핵심입니다. 결핍이 아닌 강점을 보고 수혜자가 아닌 파트너로 인식하고 사회적 목적 조직 및 자산 활용을 극대화시켜서 단기 성과가 아닌 장기 시스템을 구축으로 미래를 대비하라는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싱가포르는 미국과 독일과는 다르게 저희와 좀 가깝다고 한국의 사고방식과는 좀 더 비슷하다고 느끼셨을까요? 비슷하면서도 각자의 개성 있는 이 세 국가의 사례들을 통해 저희들에게 보내는 시사점들을 같이 한번 드려볼까 합니다. 여러분들 세 가지 혁신 모델을 보셨는데 각기 다르지만 또 비슷한 점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미국은 생태계 활성화 모델, 핵심 전략은 디지털 형평성 플레이북과 스코어 카드로 80여 개의 조직이 연합을 하였고, 현장 역량 강화에 중심을 접근을 하였고, 그리고 정부는 판을 깔고 민간이 실행하는 모델이었습니다. 독일은 정교한 오케스트라 모델, 핵심 전략으로는 국가조정관을 한 명을 두되 독립적인 모니터링 센터를 두었고 연방, 주, 지방, 시민사회 그리고 당사자까지도 참여를 시켜서 강력한 한 명의 조율 리더십과 또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는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싱가포르는 자산 기반 역량 강화 모델이었습니다. 4ST 로드맵과 사회적 목적 조직 확장이 핵심 전략이었고 시에서 강점 발굴로 관점 전환, 지역사회 자산 중심 접근, 그리고 기업 소셜 벤처까지 모두가 파트너가 될 수 있다는 확대를 하는 모델이었던 것 같습니다. 성공적인 복지 협치를 위한 세 가지 공통 원칙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포용적 파트너십. 전통적인 협력 구도를 넘어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함께 동등한 파트너로서 테이블에 참여를 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구조화된 협력. 함께 잘해보자는 의지를 넘어서 시스템으로 작동하는 지속 가능한 설계를 갖추어야 합니다. 명확한 역할과 책임, 관리 장치가 협력의 질을 보장한다는 것은 이 모든 국가에서 동일하게 볼 수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조력자로서의 정부 역할이 바뀌었습니다. 정부가 그전에는 해결사에서 플랫폼 제공자로서 판을 깔아주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데이터, 매뉴얼, 리더십들을 지원해서 현장 자율성을 극대화를 하는 모습들이 동일하게 보여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또 발견한 공통 원칙이 더 있을까요? 공유를 해주신다면 저에게도 큰 인사이트를 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해외 사례를 통해서 복지 협치에 대한 아이디어들을 얻으셨길 바라며 더 멋지고 우수한 우리 광주만의 복지 협치 모델이 앞으로 탄생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광주의 모델들이 또 K복지로 세계 우뚝 서기를 희망하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Thank you. Vielen Dank.
Thank you. 라.